안녕하세요. 다른 분들은 시댁과 어떻게 사시는지 궁금하네요. 결혼 20년 차인 저는 시어머니가 너무 꼴보기 싫어서 나중에 돌아가신다 해도 장례식에도 참석하기 싫은데 어머님 본인이 이제 나이도 많이 들고 아픈 것도 많아져 그런지 이제와 큰 며느리를 찾기 시작하시네요. 그렇게 진상 떨고 악담 퍼붓고 호통치던 시어머니가 이제사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 초라하게 늙고 있으니 기분이 이상하네요. 제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대단했습니다. 제가 남편보다 가방끈이 짧다는 이유로 결혼 반대를 당했는데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남편은 대졸이고 저는 고졸이거든요. 그래도 양가 집안 사정이나 연봉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어머님은 자식들 다 대학 보냈다는 자부심 때문인지 자식들 배우자는 꼭 똑같은 대졸로 들여야 한다는 고집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시동생들 결혼한 사람들도 다 대졸입니다. 저만 고졸이죠. 심지어 맏며느리인데요. 그래서 더 싫어하셨고 저도 저를 환영해주지 않는 집에 굳이 시집가고 싶지 않았는데 남편이 저를 절절하게 잡기도 했고 저 역시 남편이랑 헤어질 자신이 없었기에 그냥 결혼을 강행했네요. 대신 남편은 결혼할 때 본가로부터 지원금 1원 한 장 안 받고 왔어요. 어머님이 결혼 전에 저 불러다 놓고 말씀하시길 우리 아들만 잘 먹고 잘 살 거면 내가 1억이든 10억이든 해주겠는데 우리 아들 주면 쟤도 덩달아 이득 볼 거 아니냐. 난 그 꼴은 못 본다. 아들아, 너도 억울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어서 파혼하고 다른 여자 만나라. 대학 나온 멀쩡한 여자. 라고 폭언을 퍼부으셨네요. 솔직히 1억은커녕 1,000만 원도 해주실 수 없는 상황이면서요. 아무튼 그래서 열받은 남편이 돈 한 푼 없이도 신혼집 잘 구해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 앞으로 장난 볼 생각하지 마시라 소리치며 나왔네요. 그렇게 시부모님 없이 결혼식 하나 싶었는데 결국 혼주석에 앉긴 앉으셨네요. 저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으시고는 오로지 남편만 보며 대성통곡하시는 통에 하객들이 웅성웅성 뒷말이 장난 아니었다지요.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절대로 안 오시겠다 하더니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시부모 초대도 안 하냐? 왜 오란 말이 없어? 신혼집 마련해놨으면 시부모한테 먼저 연락을 해야지. 라며 일방적으로 무슨 날의 날짜가 비니 그날 시댁 식구들 전부 초대해 집들이 하라 하셨습니다. 저는 맞벌이라 많이 바빴는데도 불구하고 금요일에 연차를 내어 미리 장도 보고 집도 치우며 토요일에 시댁 식구들 12명 맞아 집들이 했네요. 식사하는 내내 어찌나 우리 아들 아깝다 소리를 하시던지 저는 그날 시댁 식구들 다 가고 난 후에 남편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당신 좋아한 결혼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수모를 받으면서 참아야 하는 거라면 자신 없다고 했네요. 남편도 많이 미안해하며 앞으로는 무리되는 일은 하지 말자. 시부모님한테 전화도 안 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 말이 더 고마웠습니다. 남편 믿고 아예 안 하기보다는 힘이 낫달까요? 저 나름대로 잘하면 언젠가는 인정해 주시겠지 싶어 꼬박꼬박 안부 인사도 드리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도 애써 웃으며 나름 잘 해드렸네요. 2시간 거리 시댁인데도 어디 편찮으시다고 하면 저녁에라도 가서 봐드리고 생신이며 어버이날도 살뜰히 챙겨드렸더니 이제 제 말에 대답은 하십디다. 흘겨보던 것도 점차 줄어들고 슬슬 웃기도 하셔서 참 좋았네요. 시어머니 용심은 참 대단해서 여전히 말끝마다 네가 못 배워서, 네가 덜 배워서라며 저를 깎아내리셨지만요. 시댁에서 저희 집에 불시에 찾아온다거나 하는 일도 없었기에 이 정도 시집살이라면 괜찮다고 남편이랑 웃으며 농담할 정도였지요. 그런데 제가 첫 아이로 아들을 낳자 시어머니의 간섭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동생들은 다 딸을 낳았고 상대적으로 결혼을 늦게 한 장남인 제 남편이 아들을 낳자 어머님이 무지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애를 낳자마자 신생아를 시댁에 데려다 놔라. 100일까지 키워주겠다. 이름은 우리가 짓는다 등의 말씀을 하셨더랬지요. 그런데 이름 짓는 건 남편이 거절했어요. 돌림자 너무 촌스럽고 이해도 안 간다며 부부랑 상의해서 짓겠다고 했더니 시아버지가 뒤로 넘어가셨습니다. 고분고분 말 잘 듣던 남편의 두 번째 반란이었지요. 첫 번째는 저와 결혼한 것, 두 번째는 손주 이름 못 짓게 막은 것이지요. 남편은 강경했고 화가 난 시부모님은 모든 화살을 저에게 쏘았습니다. 여자인 제가 잘못해서 자식과 부모 간 사이가 이렇게 된 거라며 저더러 애만 두고 이혼하라, 꼴도 보기 싫다 등의 막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임신한 채로 회사에 다녔는데 시부모님까지 전화로 저에게 난리를 치시니 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보다 못한 친정 부모님이 시댁에 찾아가셨습니다. 안 그래도 딱 한 딸인데 임신도 한 해를 왜 그렇게 못 잡아먹어 안달이냐고. 이혼은 당신들께서 시키겠다며 으름장을 놓으셨대요. 거기에 시부모님이 깨갱하신 거죠. 저희 친정아빠가 참 등치도 있고 카리스마 있으시거든요. 거기에 친정엄마도 교양 있게 조목조목 따지니 무대뽀 시댁에서 아무 말도 못 하셨답니다. 그날 이후로 시부모님의 아나무인한 태도는 많이 사그러들었네요. 친정 부모님께 참 죄송하면서도 감사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산후조리를 3개월간 친정집에 가서 받았고요. 시부모님은 병원에서 이틀, 신생아 보신 것 말고는 3개월 동안 손주 볼 방법이 없어 애가 타셨다더군요. 그 전 같았으면 제 친정이라고 해도 별 상관없이 쳐들어오실 분들인데 저 임신 기간에 친정에서 시댁 한번 들어엎고 나니 무서워서 못 오신 듯해요. 오시라고 했는데도 안 오시더라고요. 시댁은 그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제 친정도 굉장히 싫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 데리고 친정에 가는 것도 엄청 눈치 주셨습니다. 제가 복직 때문에 도우미를 구하네 친정엄마를 잠깐 모시네 남편이랑 상의하는 걸 아시고는 곧 죽어도 외할머니가 보는 건 안 된다. 안 그래도 애가 지 진짜 할머니는 본체만체하고 외할머니만 찾는데 이게 잘 돌아가는 집구석이냐? 라며 호통을 치셨어요. 남편이 화내며 그럼 도우미 구하게 돈이라도 보태주며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하니 아무 말 못하시더군요. 그리고는 도우미도 남의 손이라 안 된다 하시더군요. 당신이 봐주신다는 말도 안 하셨어요. 항상 허리 아프다, 골반 나갔다 말을 입에 달고 사시니까요. 저한테는 맞벌이 유지하면서 가게에 도움되라고 하시고 남의 손을 타도 안 돼, 외할머니가 봐주는 것도 안 돼. 그렇다고 어머님이 봐주시는 것도 아니야. 저더러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어머님은 늘 그랬습니다. 심술이 생기면 그걸 다 풀어야 하는. 아무튼 저는 복직을 해야 하니 어쩔 수가 없어 친정 어머니께 1년만 아이 봐주십사 부탁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든 말든 상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간섭은 오지게 하시더군요. 아이 사진 보내달라 저에게 요구해 보내드리면 아니 사부인이 밥을 잘 먹이시는 게 맞는 거야? 6개월 아기면 포동포동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홀쭉해졌어? 옷은 또 왜 이리 얇고 잘 보시는 거 맞니? 라며 사사건건 입을 대셨죠. 저도 듣다 못해 화를 내기도 했지만 어머님과 사이만 더 안 좋아질 뿐 여전했어요. 시자 갑질이 이런 거구나. 시어머니를 통해 확실히 알았네요. 명절에 애 데리고 시댁 내려가면 우리 귀한 손자 얼굴 좀 보자. 외갓집에 빼앗기는 줄 알았네. 아니 왜 이렇게 피부가 퍼석퍼석하니? 사부인더러 로션 좀 좋은 걸로 잘 발라주시라고 해라. 라며 정말 듣기 싫은 막말을 하곤 하셨지요. 제 친정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며 키워주고 계시는데 사돈이란 사람이 저러니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 그리고 진짜 할머니 가짜 할머니 타령도 그만해라. 듣기 싫다. 언성 높이며 대들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 얼굴이 허해져서는 며느리가 미쳤다고 하며 울더라고요. 울든지 말든지 상관도 안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잦다 보니 애 보여주기도 싫고 시댁의 정도 파사삭 떨어지더군요. 자주 안 가게 되고 연락도 뜸해지게 되더라고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글자만 봐도 갑자기 짜증이 나는 단계에 이르렀으니 말이에요. 제가 이전처럼 고분고분하지도 않고 할 말도 따박따박 해대자 어머님은 노하다 못해 당황하셨죠. 애도 안 보여줄 태세로 가니 오히려 그제야 말조심을 더 하시더군요. 그렇게 몇 년 결혼 생활을 한 겁니다. 저는 시댁이 여전히 너무 싫고, 아니, 날이 갈수록 더 싫어지는 지경에 이르렀고요. 애가 초등학교 졸업할 쯤 되니 시어머니의 손자 관심도 좀 사그라드는 듯 했어요. 그러니 이제 저에게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며느리들 셋 있는데 잘난 대학 나왔다는 둘째, 막내 며느리들도 시댁 무시한 지 오래입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속물 같지만 시댁이 잘 살아 돈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부모님 인성이 훌륭하셔서 존경스러운 것도 아니고요. 대접만 받으려 하시는 분들이라 이미 동서들도 시댁 손절한 지 오래고 어찌저찌 십수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니 그나마 제가 시댁과 연락을 하는 며느리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 간이 안 좋으셔서 대학병원에 다니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장남 도움을 받게 되니 어머님도 저에게 의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사람인지라 당한 것들이 있어 참 불편하고 싫었고요. 그래서 남편이 거의 다 수발 들었지만 조금도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배려해 주었어요. 남편의 그런 점들에 제 마음도 조금은 누그러져 그나마 어머님을 챙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모든 걸 퍼붓고 연을 끊어버렸기 때문이지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 큰아이 1년 봐주고 가신다고 하셨던 친정엄마는 제 사정 때문에 2년이나 더 저희 집에 머물며 아이를 보게 되셨습니다. 저는 그때 엄마에게 참 많이 감사했어요. 생활비 카드를 드렸지만 절대 안 쓰셨고 매달 돈도 섭섭치 않게 넣어드렸지만 결국은 저희가 드린 돈 1원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모아 나중에 아이 통장에 넣어주신 분이었습니다. 이런 못난 딸인데도 꼬박꼬박 반찬 보내주시고 늘 저희 가족 괜찮나 살펴주시며 저희가 친정 갈 때마다 귀한 손님 맞듯이 대접해주신 분이라 결혼하고 나니 엄마한테 더 애틋해지더군요. 게다가 제가 시댁에서 찬밥 취급받는 거 아시면서도 똑같은 사람 되기 싫다며 사위에게 격식 있게 대해주시는 모습에 제 친정 부모님을 더 존경하게 됐습니다. 남편 역시 본인 본가보다는 제 친정을 더 편안해했고 또 좋아했고요. 시어머니는 이런 걸 눈치채시고 더 저희한테 질투하셨는지 몰라요. 여러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 친정을 더 싫어하셨을지도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 친정엄마께서 크게 다치시는 일이 있었어요. 시골 내려가셨다가 거기서 사고를 당하셨는데 그 일로 무려 반년이나 병원 신세를 지셔야 했습니다. 저희는 엄마가 돌아가시지 않은 것에 안도했고 열심히 치료받아 다시 회복하시길 바라며 남매들끼리 번갈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병문안을 갔어요. 제 아이 데리고 간 적도 몇 번 있었는데 그 사실 아시고는 시어머니가 병원 뭐 좋은 데라고 거길 애 데리고 가니? 안 싸돈도 참 그러시다. 어떻게 자식들을 그렇게 매주 오라고 하시니? 손주까지 데리고.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저는 친정엄마는 오지 말라 하시는데 우리 남매들끼리 가는 거다. 손주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내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간다. 맞받아 쳤더니 너 나 아플 때도 꼭 그리 해라. 내가 지켜본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마음속으로 당신이 우리 엄마의 반의 반만큼이라도 했으면 말을 안 한다. 라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오르더군요. 아무튼 시어머니는 제가 친정엄마 병원 드나드는 걸 정말 싫어하셨고 나중에는 내심 저희가 모셔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더라고요. 거동 안 좋아지면 장녀가 모셔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러려고 저희 신혼집에 5천이나 주신 거라는 둥 손자 봐주신 거라는 둥 막말을 하시더군요.
제가 화를 내니 그제야 입을 다무시곤 하셨는데 어느 날은 무슨 생각에서인지 제 친정엄마 병문안을 가고 싶다 하시더군요. 정말 싫었는데 어찌나 빡빡 우기시던지 반찬까지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 모시고 친정엄마 병문안을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언제 무슨 일 있었냐는 듯 하사히 웃으며 안사돈 빨리 나으셔야죠. 제가 많이 걱정했습니다. 하더군요. 그리고는 반찬 좀 가지고 왔다며 꺼내놓는데 솔직히 보고 깜짝 놀랐네요. 싸구려 동그랑땡에 멸치, 콩나물 같은 걸 싸오신 거예요. 그 흔한 불고기 하나 없이요. 보자마자 엄마도 저도 당황했지만 엄마는 감사하다고 하고 받으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신난 듯 앞에 앉아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시는데 마침내 본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안사돈, 우리 며느리가 친정엄마 걱정한다고 참 마음 많이 쓰는데 우리 며느리는 이제 그만 찾아오면 안 될까요? 안사돈은 효자 효녀가 둘이나 더 있으시잖아요. 우리 며느리도 내 딸 같아서 오가는 길도 걱정되고 그러네요. 게다가 지 아들까지 매번 데리고 다니니. 어머님, 그게 뭐가 힘든 일이라고 그러세요.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 왜 굳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당황해 어머님 말을 가로막자 어머님이 기분 나쁘신 듯 입을 다무시더군요. 어머님은 더 이상 제가 친정일에 매달리지 않게 술을 쓰러 오신 거였습니다. 너무 열받고 황당하더군요. 잠자코 있던 시어머니가 본인이 말실수를 했다며 주섬주섬 짐을 싸서 일어나시더군요. 그러더니 다 들릴 듯한 혼잣말로 늙으면 아프지도 말아야 돼. 그저 빨리 죽어야지. 라고 하시더군요. 소스라치게 놀란 제가 어머님을 붙잡고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님? 늙으면 빨리 죽으라고요? 그거 엄마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세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자긴 그런 말 한 적이 없답니다. 몰아세우지 말라며 방방 뛰는 시어머니를 친정엄마가 못 들은 척 그냥 돌아가시라고 했어요. 그 모습에 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은 곧 죽어도 안 그랬다고 우기시다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진짜 열받더라고요. 친정엄마가 다 나 퇴원하시고 난 이후에도 시댁이랑 따로 연락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또 몇 달이 흘렀을까? 명절이 돌아왔고 저는 보란 듯이 시원하게 복수 한번 했습니다. 제가 삐졌다고 생각한 시어머니가 제 남편 통해 명절에 애 데리고 오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더라고요. 전 안 가려고 했는데 아이가 시골집에 가고 싶어 해서 결국 갔네요. 어머님이랑 사이도 서먹서먹해서 대충 일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앉아있는데 시어머니가 다가와 제 기분 떠보며 말을 건네시더군요. 대답도 대충 하며 애 케어하고 TV 보고 그러고 있는데 명절이라 그런지 광고도 온통 부모님 영양제 홍보더군요. 그때 홍삼이 나왔고 시어머니가 저 들으라는 듯 요새 몸이 허하고 자꾸 추워서 홍삼을 먹어야겠다 하시더라고요. 대꾸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저에게 돈을 줄 테니 홍삼을 사다 줄 수 있겠냐 대놓고 물으시더군요. 네가 다른 건 못해도 그런 거 검색은 잘하잖니. 내가 10만 원 줄 테니 홍삼 좀 사다 다오. 그 말도 웃기더군요. 10만 원으로 무슨 홍삼을 삽니까? 저더러 알아서 좋은 걸로 사달라 이거죠. 저희가 설마 돈을 받을까 싶기도 했겠고요. 10만 원이면 함량 적은 것밖에 없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 정도면 그냥 음료수죠. 제가 차갑게 얘기하자 어머님이 당황한 듯 말을 더듬으시더군요. 그리고 제가 말했습니다. 늙으면 죽어야 한다더니 어머님은 꼬박꼬박 몸 챙기고 싶어 하시네요. 그러자 시어머니 눈이 휘둥그레해지며 지금 뭐라 말했냐 하시더군요. 제가 또박또박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늙으면 죽어야 한다면서요. 제 친정엄마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어머님은 홍삼 먹고 오래오래 살고 싶으시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시아버지를 부르려고 하더군요.
저는 시어머니 팔을 딱 잡아 말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 얼굴에 대고 무섭게 말했죠. 어머님,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님한테 영양제는 안 사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친정엄마 챙기듯 어머님도 돌봐주길 바라셨죠? 글쎄요. 밥은 해드려도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싸구려 동그랑땡이랑 멸치, 콩나물 정도는 해드릴게요. 제가 진심을 꾹꾹 눌러 말하자 시어머니 얼굴이 파리해지더군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시어머니는 다 캐치하셨더군요. 안 싸돈에게 드린 그 형편없는 반찬 때문에 제가 열받은 것까지 이제야 아신 거죠. 저는 그저 다 주는 만큼 받으시는 법이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이빨까지 딱딱 부딪히며 경기하듯 울부짖으시더군요. 제가 신경도 왔으니 더 목 놓아 우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새살배기 애 같던지. 저는 어머님을 등지고 남편한테 이제 집에 가고 싶다 한마디 하고 애 챙겨 나왔습니다. 남편이 나중에 얘기 듣고는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한테 전화하며 문자 엄청 왔지만 다 씹었고 시동생 중 한 명도 저한테 전화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와이프도 안 챙기는 네 엄마인데 너나 챙겨라 하며 싸늘하게 이야기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시댁 단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아버님만 올라오셔서 애 두어 번 보셨고요. 시댁 관련해서 일 있으면 남편만 왕래하며 처리합니다. 저는 그렇게 몇 년째 시댁이랑 아예 연 끊고 지내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이렇게 지내다가 말년 우스운 꼴 될까봐 겁나시는지 뒤늦게 저에게 사과하고 싶다 하시네요. 전 됐다 했고요. 제 시댁 사연 참 어이없고 웃기지 않나요? 세상에 이런 집도 있답니다.